당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이야기합시다. 아까 일상체계 이런 건 제가 다 이야기했고, 최근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달라진 게 뭐냐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공산당 안에 공산당. 그러면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권, 재산이죠. 재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다 없애서 이걸 국가가 다 통치해. 그래서 땅, 이런 걸 다 국가의 소유라면서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건축학협회에서 강의했는데 북한에 주택이 있잖아. 평양시 주택이 많죠. 그럼 주택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용권만 있어요. 이렇게 생산수단이든 부동산이든 대한 사적 소유권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 이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상속, 세습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상속, 세습을 반대할까요? 공산당은?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쭉 보니까 자본에서 자본의 집중과 독점이 바로 원인이 이 상속과 세습에 있다고 보았어요. 재산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재벌들 보세요. 재벌 1세, 2세, 3세를 하면 재산이 늘어나요? 줄어요? 늘잖아요. 계속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면 자본이 이거 증식되면 뭐냐? 인간의 불평등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상속과 세습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공산국가도 권력을 세습한 나라가 없습니다. 스탈린도 세습 안 했죠? 마오쩌둥 세습 안 했죠? 다 세습 안 했어요. 왜? 이거 공산주의 이론에 유독 북한만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만 세습했기 때문에 이게 막스 레닌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당 규약에서 막스 레닌주의를 다 빼버렸고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이제 손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 손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김일성 광장이에요. 이게 김일성 광장인데 김정은이가 올라가기 전 2011년 전까지만 김일성 광장에 막스와 레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왜? 그래도 외부 세계에 우리는 주체 사상과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걸 했는데 김정은이가 3대 때까지 손자가 3번까지 올라가고 보니까 이게 막스 레닌주의하고는 너무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김일성 광장에서 막스 레닌주의 초상화를 내려오고 정면에 저렇게 김일성과 김정은의 초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2012년 4월 15일 날 내려왔는데 이거 내려온 다음에 국제공산권에서 대단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공산당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네 이거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나라에서 막스와 레닌의 초상화 내려오는 건 이거 뭐냐? 그건 너네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거냐? 이거. 그래서 북한은 후에 당 규약을 어떻게 폈는가 하면 북한의 말에서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당 규약에서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을 빼고 우리식 사회주의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다 뺐을까요? 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마르크스가 만들어냈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레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레닌이 제일 싫어했던 건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습을 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이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식 사회주의로 다 이제 교체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북한과 이제 다른 공산국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그 차이점 뭔가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이런 다른 공산국가들을 보면 그야말로 막스 레닌주의 원칙에 맞게 상당한 집단주의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정신제가 아니에요, 이게. 임기제.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제 정신제로 가겠는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전에는 후진타오가 하고 후진타오가 10년 하기 전에는 또 강택민이 하고 강택민이가 또 하기 전에는 후야방위 하고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학원 또 넘겨주고 이렇게 계속 집단 지도체제로 이제 가는 게 대부분 다 공산당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북한은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가지 않았고 다음 하나는 뭔가면 이 결정채택 구조예요. 결정채택 구조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만약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청와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육부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사항을 보고하고 뭘 결재를 받는다고 할 때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할까요?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할까요? 비서실을 통해서 거기서 다 토론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산국가들에서는 시진핑이다 하면 시진핑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당 정축이 있고 당 종목이 있어서 밑에서 올라가는 문구를 넣고 거기서 토의해서 뭐 시진핑 의사가 다 많이 반영되겠지만은 그래도 집체적으로 토의해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아니라 모든 기관들에서 김정은에다가 직접 보고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직접 보고받아가지고 김정은은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사인하면 해. 예를 들면 이 북한들이 공단일 거인데 2017년 7월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로켓 우리만 ICBM 있죠. ICBM을 발사합니다. 발사하면 이거 ICBM 한번 발사하면 나라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요. 유엔 제재가 들어오고 대단히 외교적으로 폭발되고 이런 모든 문제는 당연히 이거 ICBM 발사를 국방과학원이 담당했다라면 국방과학원에서 외교부 당 다 모여서 할 거나 말 거나 토론해가지고 집체적인 의사를 김정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국방과학원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야 발사 준비 됐어? 예 됐습니다. 그럼 빨리 보고해 아무 문건으로 발사하겠습니다. 보고하면 김정은에서 사인 딱 하면 빵 날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이가 모든 지휘권을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핵실험 이거 사인하는 문건인데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북한은 왜 김정은한테 다 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김정은이가 나라에 뭐 그렇게 크고자 일을 다 아는 게 가능할까요? 김정은이도 인간인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은 당중앙위원회 김정은의 사무실에 이렇게 3층 서비스라고 우리 말하는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이런 3층 서비스라는 걸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면 4개 섹션별로 과가 다 있어요. 외교 담당, 문서 담당, 뭐 대남 담당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결국은 토의해서 내려보내는데 외곽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이가 직접 다 알고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것처럼 딱 보이게 만들. 그래야 김정은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루 앉아 일하는데 3층 서비스에서 저한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지시냐? 빨리 런던에 있는 안과병원에 가서 안과병원의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알아오라. 그래서 제가 안과병원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도 좀 주고 해서 그 안과병원 설계도를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아니 뭐 보건성에서 그걸 알아보라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김정은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하라니까 나도 이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과병원 그걸 보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질문서가 쫙 와. 이거 안과병원에서 제가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왜 안과병원에 가면 안경빵이 있거든요. 왜 안경빵이 여기 있냐. 그리고 안과병원 구조를 왜 이렇게 했느냐. 다 물어봐서 내가 전문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찾아갔어 병원에 가서. 이거 왜 이거 병실 이거 저 테스트는 왜 여기서 하고 테스트 옆에는 왜 이걸 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막 정하는 게 아니라 다理論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왜 이거 이 설비는 왜 여기 있고 고래핏방울 왜 있고 그거 다 비켜가 좋아서 김정은은 저 삼성 서비스에 딱 보냈지. 보내고 궁금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평양시에 안과병원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 안과병원을 건설하는데 김정은이가 홈 딱 잡고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그 현지도하는 거 맞죠? 현지도할 때 가면 항상 밑에 사람들이 김정은이 하면 인사 딱 드리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더 딱 보여줘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휘를 갑니다. 일치는 일 다 보고 하면 김정은이가 탁 듣고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잘했어 그렇게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왜 이따고 그랬어 이거 바꿔 이렇게 할까? 절대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절대 권력은 yes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no에서 나올까요? No.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절대 권력은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잘했어 yes 하면 뭐 그때는 그렇지만 내가 계속 yes만 하면 나는 결국 권력자로 점점 권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계속 no만 하지 마세요. no 해야 권력이 서는 게. 저 인류학자들이 저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 그리고 일단 한번 그 직업을 가지면 영원히 난 다른 직업을 하고 싶지 않은 다른 직업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 제일 첫 번째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 직업 절대 안 넣겠다. 돈 100만 불 몇천억을 줘도 난 이 직업 안 넣겠다는 직업이 뭘까? 축구 심판원이에요. 축구 심판원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직업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축구장에 가서
딱 볼을 차서 골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경기장이 다 일어나서 골 나오고 할 때 이 사람이 딱 보고 NO. 빽 저기다가 줬다. 아무리 바깥에서 발을 그리고 저 새끼 저 심판 새끼 때려 죽으라 뭐 해도 강력히 이 사람이 혼자서 10만 명한테 NO. 딱 하면 그대로 운영되잖아. 그때 인간이 느끼는 쾌감.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거. 여러분 생애 이런 거 한번 느껴본 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NO 할 때 나만이 YES 하고 딱 이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대로 딱 했는데 10만 명 군중이 딱 복종하잖아. YES. 골 여기다 놓고 다시 해. 하잖아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관계 있느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 저 북한 말로 말하면 이거 저 쥐자, 간헐적단 쥐자라고 해요. 쥐자가 이제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딱 지시봉을 들고 이렇게 갔으면 조용하잖아. 관중이 이 사람이 딱 이거 딱 들고 이렇게 흔들냐. 그러면 음악이 요 흔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교향악단 지휘자들은 진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그냥 한 달 전부터 김정은이가 학습해. 내가 내려가서 밑에 놈들 거 뭘 잘못했다는 걸 딱 잡아가지고 이걸 딱 지정해줘서 밑에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딱 보고 김정은은 다 준비하지. 자 예를 들면 밑에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된가 다 보고 미리 자기 거기 보고 담당 국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보고 뭘 잘못했느냐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국제적인 추세는 지금 이건데 우리가 설계한 건 이거 하면 김정은이 그걸 딱 하고 현지에 가서 마치 자기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고 아 그래?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눈이라는 거는 뭐 이러면서 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밑에 이거 쓰는 사람은 막 손이 떨리는 거야 이게. 이거 자기 전문가인데 전문가보다 더 말잖아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군수가부터 두 사람 눈에는 김정은이가 사람으로 보일까 시민으로 보일까.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동작한다.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당과 김정은 사이 호상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상 감시 견제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교수님 몇 분 있죠 지금? 전체 시간은 지금 6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네, 빨리 끝낼게요. 자, 허상 감지 견제 시스템 쪽으로 좀 이야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니, 북한에서 군사정변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하는 이 중심이 어디냐? 이걸 자꾸 찾아요, 우리는. 왜 그걸 찾는가 하면 그것만 잘 알면 예를 들면 국가보위부다.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이다. 그러면 이 국정원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국정원 간부들만 우리가 잘 내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외부 세계에서 북한을 들여다볼 때 북한의 감시기구 체계에서 김정은 외에 톱이 어디냐 이걸 봐요. 그러면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 그런 감시 견제 시스템에 톱이 있을까요? 완전 컨트롤 파워가 북한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한국 보세요. 지금 한국은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뭘 다투죠 지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1차 수사 적용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북한은 1인 권력 절대 권력 시스템 때문에 요 지도자 밑에 요 기관이 이걸 완전한 이 수사 종결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기관한테 다 모이게 쏠리게 되잖아. 그러면 절대 권력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 시스템, 1인 권력 시스템에서는 이 권한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허상 견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국정원하고 딱 비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국가보위부가 있고 또 우리를 말하면 지난 시기 기무사와 같은 건 이거 군 보안사령부인데 이거 군 보안사령부라는 조직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 다들 북한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이 왜 있잖아. 김정은 있고 그 밑에 당이 있잖아. 그러면 당과 이 국가보위부 사이 관계, 이 국가보위부가 당의 감시를 당의 지도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요? 이것도 허상 견제 관계입니다. 당이 국가보위부를 검열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김원홍이 모여 숱한 사람 목을 쳤거든.
그러면 국가보육은 당에 무조건 정속되느냐? 아니야. 국가보육에도 싹 기회를 넣다가 불현듯 이거 중앙당을 건멸해가지고 중앙당 사람들 먹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북한은 뭐냐? 오직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야 중앙당 보고 야 저거 지금 국가보육부장 김원영이 제가 요새 이상한데 저거 가서 검열해 하면 검열해서 먹치고 또 반대로 또 국가보육에다 대고 야 저거 중앙당 저축부 애들 저거 요새 뭘 많이 뜯어먹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좀 치고봤는데 이쪽 가서 치고 이렇게 다 서로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감시견제 체계다 이렇게 장성택이 이제 끌어가는 정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직 국가나 당이 허용한 정치 조직에는 그 어떤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뭘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좀 테니스 치기 때문에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북한에서 내가 테니스 좋아한다 하면 내가 테니스 동아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설 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들이다.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동창회가 많잖아. 원회, 뭐 몇기 뭐든. 북한에 이런 동창회 자체도 없습니다. 향후에 일단 큰일 나요. 내가 네. 근데 제가 그 무한봉 클럽인가 그 텔레비 프로에서 봤는데 거기 탁구 클럽 이런 거 무슨 거? 탁구 거기서 말하는 탁구 클럽은 학교 안에 있는 탁구 구락부. 북한에서는 구락부락 클럽. 내가 말하는 동호회라는 건 이건 조직이 아니고 자기 취미에 따라서 모이는 조직. 북한에서 그 구락부라고 하는 거는 탁구 구락부 하면 학교 안에서 구역별로 구락부라는 걸 조직해놓고 이건 결국은 당과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 취미와 성향에 따라서 그 어떤 사설 조직이나 이런 걸 내올 수 있어요.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군대 운영 방식에 자, 북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는데 북한의 군대도 바로 감시견제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의 군대가 대단히 이게 분권화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우리 국군, 대한민국 군대의 통솔권은 누가 안 됐습니까? 네? 대통령 안 됐고 대통령 밑에는 누가 있어요? 참모총장. 네? 참모총장. 합참. 예? 합참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 밑에 북한에도 역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가 모든 무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기본상 휴전선, 우리 휴전선 일대 전면지대, 동서해안 방어선 이런 말하자면 한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무력은 총참모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평양시 주변을 지키고 있는 무력이다 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 그 수도방어사령부라고 하는데 수도방어사령관은 총참모장한테 복종체계가 아니에요. 평양 시내는 허위사령부 무력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럼 그 허위사령부 장교들한테 우리가 뭘 좀 찔러주고 걔들 우유기 투합해가지고 딱 정변들이 일으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북한에서? 왜? 평양시에 허위사령부 무력만 있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시에는 허위사령부 무력뿐만 아니라 보위부 무력도 있고 또 북한 한국 말하면 경찰이죠. 북한의 조선인민군 내무군이라는 이런 또 다른 여러 무력이 허상 견제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무력의 사령관들끼리 쭉 하면서 위투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네. 또 다른 안 되는 측면은 뭐냐면 북한에서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간부가 되면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나 생활상에는 대단히 이제 그 편리한 건 많은 편리한 측면도 많지만은 일단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한은 집단 생활해야 됩니다. 평양시다 하면 평양시에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이게 평양시인데 시계에 놓고 말하면 북한군 이거 스타들은 이거 스타도 4스타, 3스타 스타들은 인민무력부 주변 이 근처에서 아파트에서 4스타만 사는 아파트 따로 3스타만 사는 아파트 따로 2스타 사는 따로 있어요. 중앙당 간부다. 내가 중앙당 완전 이 중앙당 간부들은 바로 이 평양시 이 창강거리에 딱 멈춰서 아파트 부장 아파트 따로 있고 과장 아파트 따로 있고 지도원 아파트 따로 있어요. 네. 내각 장차관들 사는 아파트 다 있고 김정은의 측근들은 바로 이 문수거리 여기서 100% 다 집단생활을 시킵니다. 그러면 집단생활을 시키면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장관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사람하고 밤에 술이라도 좀 마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집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잖아. 야 이거 오늘 진짜
내가 욕먹었는데 짜증나다. 이런 집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집사람하고도 말아. 왜? 이건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노총 정치가 있다는 건 그걸 애들까지 다 알아. 이런 데서 아니 뭐 우리 투합에서 군사정변이 가능하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